경제 위기가 오면 우리는 같은 장면을 목격합니다. 광장의 무인군 중 분노의 창구, 그리고 나라를 구하겠다 라고 말하며 등장한 우파적 성향의 지도자들. 왜일까요? 왜 경제가 위기일 때마다 그들이, 어째서 사회가 흔들릴 때 극우 정치가들이 나타나는 걸까요? 오늘은 이 질문의 답을 찾아가 보겠습니다. 제1차 세계대전, 독일은 패배의 대가로 엄청난 전쟁 배상금에 시달렸습니다. 1923년 독일은 하이퍼 인플레이션을 경험하며 화폐 가치가 폭락하게 됩니다. 이후 1929년 발생한 대공황은 그들의 경제 상황을 더 벼랑 끝으로 내몰았습니다. 실업률은 폭등했고 중산층은 몰락했습니다. 이탈리아도 마찬가지였습니다. 1920년대 말 수출에 의존하던 이탈리아는 대공황으로 인한 전 세계적 경제 위축으로 수출이 줄어들며 엄청난 경제적 타격을 입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때 히틀러와 무솔리니가 등장하게 됩니다. 강한 국가를 외치며 단순하고 직관적인 해결책을 제시하며 그들은 대중들을 끌어들였습니다. 바로 극우 정치가 부상한 순간입니다. 그럼 어째서 대중들은 히틀러와 무솔리니를 지지했던 걸까요? 경제 위기 속 가장 큰 타격을 받는 건 중산층과 서민층입니다. 소득이 줄고 일자리가 사라지고 생활비가 상승하고 결국 살기 힘들어진 이들은 기존 체제에 대한 불만을 가지게 되고 사회적 불안을 증폭시키게 됩니다. 그리고 극우 정당은 당신들의 삶을 다시 안정시키겠다라는 메시지를 강하게 내세웁니다. 경제학에서는 실업률 상승이 정치적 불안정과 연결된다고 봅니다. 특히 청년 실업률이 높아지면 문제는 더욱 심각해집니다. 학력을 쌓아도 열심히 노력을 해도 안정된 일자리를 얻지 못하는 청년들은 미래에 대한 기대를 잃고 급진적 정치 세력을 쉽게 지지하게 됩니다. 사람들은 자연스럽게 체제 전체를 불신하게 되고 단순하고 직관적인 정치 메시지에 끌리게 됩니다. 경제 위기의 불안은 인간 심리에도 직접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일자리를 잃어버리고 생활비가 상승하면서 대중들은 기존 체제에 대한 불만을 가지기도 하지만 실업과 생활고의 원인을 외부 집단이나 이민자, 다른 국가에게 돌리는 심리가 강화되게 됩니다. 이를 희생양 현상이라 합니다. 희생양 현상이란 집단이나 사회가 발생한 문제나 갈등의 책임을 특정 개인이나 집단에게 전가하는 현상을 말합니다. 또 실업과 생활고로 인해 불확실성과 불안이 증가할수록 사람들은 안정과 안정을 강하게 추구하는 경향을 보입니다. 또 한 개개인이 사회 마이너스 경제 문제를 통제할 수 없을 때 권위적 지도자가 문제를 통제한다고 느끼게 되면 대중들은 대리적 통제감을 느끼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이러한 상황에서 복잡한 현실 문제를 단순화하고 적과 우리 민족과 같은 이분법적 프레임을 권위적 지도자가 만들게 된다면 대중들은 지도자의 통제를 거부 없이 쉽게 따르게 됩니다. 이러한 모습은 독일의 히틀러의 모습에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히틀러는 당시 독일의 모든 문제를 유대인의 책임으로 돌렸고 이를 이용해 독일 민족과 타 민족으로 이분법적 프레임을 만들어내게 됩니다. 현재 전 세계적 경제 불황과 불안의 증가로 유럽에서 많은 극우 정당이 다시 지지를 받기 시작했습니다. 이탈리아에서는 2022년 멜로니 총리가 이끄는 이탈리아 형제당이 집권에 성공하게 됩니다. 이탈리아 형제당은 1946년 파시즘의 창시자이자 이탈리아의 독재자 베니토 무솔리니 추종 세력에 기반한 네오파시스트 정당인 이탈리아 사회운동으로부터 유래되었습니다. 이후 2012년에 지금의 이탈리아 형제당으로 이름을 바꾸며 공식으로 창당하게 되었습니다. 이탈리아는 코로나 팬데믹 이후 인플레이션과 청년 실업률의 상승이 있었습니다. 특히 이탈리아의 청년층 실업률은 20%를 넘나들며 기성정당과 정치제도에 대한 불신이 극도로 높아졌고 멜로니는 이 불안을 자국민 우선주의와 전통적 가치 회복이라는 정치적 메시지로 흡수하게 됩니다. 멜로니는 경제적 불안을 정치적 불안과 결합시켜 강력한 리더십을 원하는 심리를 자극한 것입니다.
프랑스에는 대표 극우 정치인으로 마린 르펜이 있습니다. 마린 르펜은 국민연합 RN을 이끌며 매번 대통령 선거 결선 투표에 오르고 있습니다. 국민연합은 1972년 장 마리 르펜이 창당한 국민전선 FN을 모태로 하였습니다. 그리고 2018년 마린 르펜이 리브랜딩하면서 현재의 국민연합 RN으로 이름을 변경했습니다. 프랑스에서도 이민자 문제와 생활비 위기가 주요 원인이었습니다. 특히 중산층과 서민층은 글로벌 경제의 피해자라는 인식을 갖게 되었고, 이 불안을 르펜은 이민자 규제, 국가 정체성 강화라는 단순하고 직관적인 메시지로 풀어냈습니다. 정치적으로 중요한 점은 르펜이 설령 대통령이 되지 못하더라도 이미 프랑스 정치 담론 전체를 우경화시켰다는 사실입니다. 즉, 정치적 결과는 선거 승리 자체가 아니라 의제 설정을 극우가 주도하게 된다는 데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독일의 AfD, 독일을 위한 대안당은 2015년 난민 사태 이후 빠르게 성장하였는데요. 최근에는 경제 불안과 에너지 위기를 배경으로 지방선거에서 두 자릿수 지지를 얻으며 연방의회 내에서도 강한 존재감을 보이고 있습니다. AfD의 메시지는 간단합니다. 난민 반대, EU 회의론, 그리고 독일 우선입니다. AfD는 정치적 구조상 비례대표제를 활용해 전국적인 과반이 아니더라도 의회에서 의미 있는 세력을 확보할 수 있었습니다. 우리는 이 사례를 보며 정치 구조와 제도가 어떻게 불안을 흡수해 소수 정당을 큰 영향력으로 키울 수 있는지 볼 수 있습니다. 정리하자면 최근 유럽의 극우 정치 부상은 단순한 우연이 아닙니다. 인플레이션, 실업, 불평등, 심리적 불안, 권위주의적 성향, 스케이프고팅, 선거제도, 체제 불신, 의제 설정 등 다양한 이유가 맞물리며 극우 정치가 유럽 정치의 중심부로 들어오고 있습니다. 이탈리아, 프랑스, 독일 다른 나라 이야기가 아니라 우리 사회에도 시사점이 큰 사례들입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경제 위기 속에서 극우 정치의 부상, 피할 수 없는 현상일까요? 아니면 우리가 민주주의적 선택으로 막을 수 있는 흐름일까요? 지금까지 허비머신건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